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거 버스랑 싸웠어요. 같이 할까요? 퇴직! 연금! 퇴직! 연금! 첫 번째는 토론자로는 근로복지공단의 현미경 국장님, 두 번째로는 동서대학의 류승현 교수님, 세 번째로는 한국노총 안은미 국장님, 그 다음에 경총의 임영태 본부장님, 그 다음에는 금융위원회 유성재 수의관님,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의 이준호 과장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푸른 씨앗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푸른 씨앗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푸른 씨앗에 대해서 그래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푸른 씨앗은 근로복지공단이 30인 이하 중소기업 사업장 대상으로 22년 9월부터 현재 2년 11개월째인데요. 운영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주요 실적으로 보면은 책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입자 수가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3만 3천 명, 그리고 사업자는 2만 9천여 개소, 그리고 지금은 순조정액 기준으로 보자면 1조 1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누적 수익률은 20.76%, 연환선 수익률도 7% 내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푸른 씨앗 지배 구조를 말씀드리면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는 법적 근거를 가진 기구이고요. 그리고 공단이 이사회와는 별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정과 그리고 전문가도 대표성을 가진 여러분을 모시고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금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대한 위촉, 해촉, 그리고 임기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정이나 나머지 대표성이 있으신 분으로 제가 위원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전문성이 어떻게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위원회 지원하는 자문기관으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투자전략, 리스크관리, 그리고 성과평가 해서 3개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산운용 체계는 전담 자산운용기관 2개소가 있고 그쪽에서 외부 운영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단기 자금으로 4.5% 정도를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산운용은 저희가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6단계로 걸쳐진 프로세스를 거쳐서 목표 수익률은 달성하면서 안정권을 유지할 수 있고 위험 조정 수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저희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저희가 채권의 80% 그리고 주식의 15% 투자를 했고요. 25년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채권 금리가 좀 상대적으로 낮아서 채권은 80에서 70, 10% 줄였고요. 그리고 주식을 15.4에서 23%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신규로 대체 투자를 2.5% 규모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기금 규모가 좀 커지는 상황을 봐가면서 올해 지금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담 자산운용기관 2개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맡기고 나서 저희가 어떻게 그냥 운용되는 걸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전담 기관에 대한 지위, 그리고 자금 배분과 회수 비중, 그리고 성과보수 차등 지급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금화와 관련돼서 저는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푸른 씨앗을 운영하다 보면요, 운영위원회가 노사정 그리고 각계 대표분이 오시지 않습니까? 수수료 하나, 배분 하나, 모든 거에 대해서 정말 치열하게 논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다시 배송해서 투자전략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다시 갖고 와라.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탁법인, 영영수탁법인에서 기금 운용을 도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노사정 각계 이런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구성된 그 위원회가 어떻게 감독 체계를 유지해가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참 세밀한 검토 그리고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감독 체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배분 기준 그렇게 해놨지만은 저희하고 그리고 운용사
사무관리기관 평가이사까지 퇴근 전에 매일 저희가 배분 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새 퇴직연금하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수익률 비교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사실 개별 근로자의 급여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험자산 투자 비율이 60%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이 급여가 바로 이 수익률하고 직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안전자산 비율이 70%입니다. 그래서 그 퇴직연금하고 국민연금 비교해가지고 보시기에는 조금 안전성에 있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을 봐도요, 국민연금 수익률 아시는 것은 안정권입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2번의 운용 손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22년도에 8% 이상 운용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안정성 최우선으로 하면서 기금화 운영 준비하실 때는 합리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제도 관련인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20년 경과했지만 대중소기업 간 도입률 격차 여전하고요. 그리고 수익률도 3%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하고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수 법안이 발의되어서 논의 중이고요. 지난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서도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금화 검토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푸른 씨앗도 적용사업장 확대, 그리고 노무 제공자 같은 근로자, 사업주가 불분명한 노무 제공자에 대한 같은 종사자 확대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기금제도가 노후소득 보장에 있어서의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푸른 씨앗이 단기간에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성공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근로복지공단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에 따라서 적용 확대를 포함해서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서대학 유승경입니다. 옆에 계신 자장 성도 교수님하고는 여러 번이 이 앞에서 토론도 하고 했지만 오늘 저는 무서운 적은 처음입니다. 이게 긴장이 되네요. 앞에 제가 하여튼 거두절미하고 오늘 두 분 발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라는 큰 이 과제를 앞두고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저는 판단되고, 저는 제 토론은 가장 객관적인 입장이고 그냥 가볍게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인데 총 두 가지는 발표를 들은 그 하나의 그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마지막 두 가지는 제 소견,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금형을 순조롭게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금형을 계약형의 대체제가 아닌 상호 보완제라는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기금형 도입에 소극적 또는 반대적 입장을 가지는 견지하는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의 반발을 무시한 채 기금형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마스터 트러스트나 호주의 소명 기금은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를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 사례라고 하는 우리가 영국과 호주는 수십 년간의 기금형 운영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시장 내에 기금형 관련 전문가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러한 자산 또는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이 외국의 성공 사례를 그대로 이식할 경우는 후발주자의 이점을 누릴 수 있겠지만 제도적, 앞에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실패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호주의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만 호주의 강력한 성과 압박 정책은 호주의 퇴직연금이 공적연금의 소득 비례 부분을 퇴직연금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호주에서 성과 압박 정책이 먹힌 이유 중에 하나는 2005년에 도입된 기금 선택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법정 퇴직금이라는 민간 자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제도에서 기금 선택제 같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대안으로 우리나라의 기금형에서는 호주의 기금 선택제 효과 및 성과 압박 정책의 효과를 누리려면 호주의 소미형 기금이나 영국의 마스터 트러스트 같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운영하는 기금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이제는 오늘의 발표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더 깊이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버넌스, 지배구조 구성 요건, 인원도 중요하겠지만 내부와 외부의 비중, 그리고 전문가 요건, 그리고 지배구조 의사결정 방식, 위원장의 역할이나 동수 일대의 처리 방식, 그리고 지배구조의 R&R 구체화, 매우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역할 못지않게 책임도 함께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 자료에 있었던 그 마스터 트러스트의 주요 요건 중에, 감독 요건 중에 하나인 위험관리위원회 구성 요건을 명확히 확립하는 것도 저는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마지막입니다. 오늘 내용을 기금형에만 적용할 게 아니라 현행 계약형 개선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근로자의 운용 경험이 일천하고 적극적 운용 문화가 덜 발전한 일본에서는 계약형과 기금형 간의 수익률 격차가 뭐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습니다. 그죠?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계약형이 소폭이나마 앞선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노총에서 그 사회보험이랑 퇴직연금 같은 이런 사회정책들을 담당하고 있는 안혜민국장이라고 합니다. 되게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저희 노동계에서도 요즘에 부쩍 관심을 가지고 지금 퇴직연금 관련 토론회 몇 번째예요. 요즘에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그 노동계 얘기들을 좀 준비하려고 이래저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너무 많은 얘기를 뭐 하는 것보다는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 지금 노동조합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얼마큼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그 토론 내용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사실 노동조합들은 퇴직연금이 처음 도입될 때 이렇게 탁탁치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항도 좀 있었고 내 퇴직금을 왜 굳이 연금의 형식으로 건드리려고 하는가. 그만큼의 이제 유인책이 없었다라는 한계가 또 있었고요. 이제 그렇게 소극적으로 도입이 되다 보니까 사실 오히려 이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억제하는 그런 논리로 쓰이기도 하면서 약간 퇴직연금이 그 약간 좀 애물단지 뭐 이도저도 아닌 노후에 도움도 안 되면서 약간 이런 역할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국회에서 이제 연금특위에서 올해 국민연금 개혁이 되면서 이제 구조개혁 이제 파트로 좀 넘어가면서 오히려 이제 뭐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에 대한 논의도 이제 활발하게 좀 벌어질 건데 사실 퇴직연금의 역할이 사실 애매하긴 합니다. 이것이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라고는 하는데 이게 실제 현장에서는 다층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퇴를 좀 빠르게 하고 그런 다음에 국민연금 수급이 될 때까지 그 공백을 메꿔주는 역할, 거기에 다 이제 소진이 돼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퇴직연금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내가 나중에 DB형으로 해서 나중에 내가 받을 퇴직금이고 내가 조금 더 일찍 은퇴를 하면 이 돈을 한 몇 년간 쪼개가지고 좀 하던가 아니면 어떤 목돈을 가지고 내가 뭐 노후에 뭔가를 하는 그런 정도의 용도이기 때문에 사실 연금화로 전환할 수 있는 어떤 법제도적인 여건이나 노동자들의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기금형이든 뭐 계약형이든 되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한국노총도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에 찬성을 하는데 이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퇴직연금이 제대로 노동자들의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금화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될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한 퇴직연금의 역할, 포지셔닝, 연금 체계 안에서 포지셔닝을 잘 찾아가야 되겠다는 게 사실 지금 현재 저희 실정입니다.
그래서 뭐 뒤에 나와 있는 뭐 그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뒤로 넘어가고요. 그 한국노총의 이제 정책 요구와 검토 사항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는 퇴직연금을 이제 준공적연금이다라고 역할을 좀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상 의무가입이라는 것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 이것을 또 공적으로 다 뭐 국민연금처럼 막 공적으로 다 가지고 운영을 할 것이 아니라 민간 운영 체계 안에서 최대한 노후 소득의 수단으로서 뭐 수익률을 높이고 기금의 규모를 높일 수 있도록 연금화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 퇴직연금 이제 발전 경로를 보면 노사주도성이 있어요. 이게 경사노 옛날에 그 노사정위에서 이제 합의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저희 이제 노동계 입장에서는 이 노사정 협의 과정의 이 과정과 그리고 노사 주도성들을 좀 반드시 좀 고려를 해야 될 또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타 저희가 뭐 기금화하면 좋기도 한데, 이제 사람들은 이제 DB로 이미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들은 DC를 이제 사측에서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DC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지금은 관심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기금형 퇴직연금이 된다, 이게 수익률이 좀 더 높다라고 뭔가 들썩들썩되면 아마 현장에서는 요구들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실태조사나 이런 우리의 모델을 찾는 그런 여러 가지 분석들을 이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저희에게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도입에 앞서 저는 사실 과거에 이제 뭐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했었던 뭐 디폴트 옵션이나 적립금 운용 계획서 등 뭐 자산 배분 장치의 효과에 대해서 좀 제대로 검증을 해보고, 이것의 역할들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선행적으로 먼저 검토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만약에 지배구조에 대한 얘기들을 한다고 하면, 사실 노동조가 예전에 막 할 때는 산별로 퇴직연금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수차례 그런 것들이 좀 좌초됐었던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금의 지배구조에 있어서도 뭐 이건 되게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최상위 결정기관 노사 대표가 동수로 참여를 하고 낮은 수수료나 뭐 사회적 책임 투자 같은 그런 장기 투자를 유도하면서 수익률을 제고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들 정도밖에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법제도 개선 과제로는 저희는 사실 그 푸른 씨앗의 확대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뭐 100인까지는 금방 될 것 같고, 이거를 최대한 300인까지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300인 이상의 사업장들은 이분들은 뭐 계약형을 하든 기금형으로 하든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이게 나에게 더 이득일까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되겠죠. 노든 사든 그런 과정들이 시간들이 좀 필요할 거다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중도 인출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주택의 구입이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금융적인 지원들이나 그런 대책들도 동시적으로 좀 논의가 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퇴직연금이 제대로 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하고요. 오늘 자리를 빌어서 저도 많은 분들 좀 인사도 하면서 명함을 받고 나중에 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유성재 서기관입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땐 결국 퇴직연금 이슈는 그 논의 배경 자체가 약간 소위 말하는 낮은 수익률에서 비롯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낮은 수익률에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퇴직연금의 운용을 사실상 전문가가 전혀 아닌 근로자 등 개인에게 거의 모든 것을 맡겨둔 수준이라는 점에 있고요. 이분들이 사실 어디에 뭘 투자할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 결과가 낮은 수익률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고객으로 모시고 있는 금융회사도 적극적으로 수익률을 올리도록 노력할 유인이 많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현재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 국내 연금 대상으로 이제 수익률 결정 요인을 분석해 본 결과로는 뭐 너무 당연합니다만 그 운용 자산의 규모, 아울러서 이제 위험 자산의 투자 비중, 분산 투자의 정도에 따라서 정해 관계로
수익률이 나타나고요. 기금형 연금, 퇴직연금으로 그 규모를 키우고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적절히 분산 투자도 이룰 수 있다면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금융에서 왔으니까 금융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금융회사가 과연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의 입장에서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지 좀 스스로 돌아봐야 할 지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고객들에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상품을 열어놓고 그 선택을 사실상 고객의 모든 걸 맡겨놓으면 지금처럼 원리금 보장 상품이 80% 이상 편중되고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까 발제 때 박희진 교수님 말씀 주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어떤 호주처럼 연금 상품 등에 대해서 매년 성과 테스트를 하고 2년 연속 실패할 경우엔 제재를 하는 등의 그런 내용들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이제 그 퇴직연금 수익률이나 선택권을 제고하고 국민 자산의 예금이나 주식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적극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현행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계시는 푸른씨앗 기금형 퇴직연금 중퇴기금 확대가 적극 논의되고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도 그에 따라서 또 고용노동부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관련해가지고 일단 수익률이 문제라면은 근데 수익률이 과연 이게 누가 운영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지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로는 수익률은 지배구조의 문제라기보다는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게 더 큰 것 같거든요. 계약형이라든지 아니면 기금형 같은 거는 약간의 어느 지배구조에 집중된 문제 그 자체가 진짜 수익률에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또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잘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20년 전에 퇴직연금이 도입될 때 엄청난 광고들이 있었습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면서 퇴직연금 수익률도 언젠가는 우상향이 될 거라는 그런 광고들이 많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수익률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수익률이 좋지 않았던 걸 좀 더 상대적으로 보면 이게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수익률이 운영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혹여라도 기금형이 도입됐다 그래도 금융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으면은 수익률이 잘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기도입된 자산 배분 장치들 특히 뭐 디폴트 옵션이라든지 IPS라든지 로보 1인 서비스 같은 그런 자산 배분을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좀 더 이런 자산 배분을 통한 수익률 제고를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퇴직연금이 도입될 때 이미 기반 베이스가 계약형을 통해 가지고 뭔가 좀 많은 기업들,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형 기반의 그런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기반이 이미 20년의 기간을 보면 엄청난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런 베이스를 생각하면은 푸른 씨앗이 있긴 하지만은 상당수 많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도입은 좀 현실성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비용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수탁법인을 기준으로 하는 기금형 도입을 했을 때 해외 사례들도 있지만은 뭐 수탁법인의 전문성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도덕적 해이, 특히 뭐 일본이나 영국 같은 곳에서 발생했던 금융사고 같은 그런 한계점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대비책도 분명히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이 퇴직연금 기금형 도입의 사업자로 들어오는 문제는 만약에 들어온다면 국민연금은 그 일종의 국민연금 기금이 있는 상태에서 퇴직연금 기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기금운용위원회하고 기금운용본부 등 이런 지배구조를 아예 기금별로 별도로 분리하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조직 개편을 하기보다는 뭐 일정 지금 정부에서 원하는 퇴직연금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금융사업자들을 통한 전문 운영사 방식의 그런 게 좀 현실적 대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기업들이 보기로는 좀 DB형 같은 경우로 기금형을 운영하면 지금 대다수의 기금형을 도입하자는 도입 취지 자체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수익률을 제고하자는 그런 취지라면 DB형을 기금형으로 운영했을 때 그 수익이 근로자에게 들어가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DB형 기금보다는 뭐 한다면은 DC형을 좀 중점적으로 하는 게 같고, 그런 걸 좀 선택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하면은 DC형을 중심으로 지금 아까 오셨던 안도걸 의원님이 발의하셨던 안을 중심으로 좀 기금형을 설립하니까 퇴직연금 사업자가 전문 운영사로 설립하고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그렇게 신탁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별도로 또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푸른시아에 대해 가지고는 기금형을 한다면 좀 더 범위를 지금 30인 이하보다는 좀 더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퇴직연금 공단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좀 병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안도걸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을 보면은 약간의 뭐 CDC 형태를 취하면서도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업권을 좀 유지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뭐 현실성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을 만약에 도입한다면 특히 첫 번째로는 약간 뭐 특정 포트폴리오에 자동 편입하든가 아니면 사업 사업 방식이나 뭐 이런 걸 한다면은 사업자들한테 좀 더 면책점을 뭐 폭넓게 줘야 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특정 포트폴리오에 자동 편입하는 방식이 되면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법률의 뭐 적합성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설명 의무 아니면 적절성 원칙과 조금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세이프하고 조항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제도 운영위원회도 보면 기금운용 거버넌스하고 이해관계자 중심의 소통 채널을 좀 별도로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는 금융 전문가들을 통한 기금운용 거버넌스를 확실히 구축한 다음에 뭐 노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소통 채널은 별도로 운영하는 게 좀 이해 충돌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공단을 설립한다면 좀 더 사업 영역을 명확히 해가지고 민간이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분 이준우 과장님을 통해서 아마 크게 기대해 주십시오. 과장님 모셔보시죠. 옷을 이야기하시는 분 한 분 없으니까 아마 끝나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앞서 박혜진 교수님이랑 남대 박사님 발제해 주신 거 저도 그렇고 기금형에 있어서 수탁자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민되는 지점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지금 배경에서 기금형 제도가 나오는 게 이제 수익률을 낮으니까 이것도 개선을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계약형 구조에서 주인 대비인 문제라든가 노사가 주인이 못하는 그런 문제도 지배로 전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기금형 관련해가지고 제가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노사 계약형 방식에서 퇴직연금을 갖고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용자랑 가입자가 선택을 해서 하는 결과고, 그 결과는 사용자와 가입자가 오롯이 부담을 지는 구조입니다. 근데 기금형에서는 이 선택권을 전문가분들이 그 인지식이 있는 분들이 운영하는데 그 책임은 똑같이 사용자 가입자한테 기속이 되는 그 부분입니다. 뭐 유동성이 됐든 밸류에이션이 됐든 장이 좋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시장이 오를 때는 에버가 회피하겠지만 10년에 한 번씩 충격이 와가지고는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그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게 실물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고 거기서 일자리를 잃어가지고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그 성적표를 받아가서 이게 과연 수용이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이걸 수용할 수 있을까? 그 차원에서 수급금 보장, 수탁자 책임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그게 제 현실적인 인식입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 책임에 있어가지고 가장 아쉬운 거는 저희는 이제 신탁 쪽에 주로 근거해가지고 퇴직연금 제도를 하다 보니까 좀 기존에 대해서 판단이 내는 게 좀 잘 되어 있으면 어디 참조라고 하겠는데 저희 금융시장은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또 공교롭게도 많이들 잘 되어 있다고 하시는 호주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 제시하시는 데는 뭐 1층 연금의 사회구조 방식이나 거의 없고 이제 퇴직연금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도 있지만 연명 쪽이 이제 신탁이 많이 발달한 곳에서 다들 발달을 한 것이고, 그게 아닌 일본 같은 경우는 수익률도 별 차이도 없고 제대로 작용되지 않는 거 보면 또 다른 뭐 조건들도 고민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듭니다. 430조를 갖고 어디 뭐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가 테스트를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대한 근로자들이나 노사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익률 개선에 있어가지고 아까 많은 전문가분들도 이제 기금형이 이제 수익이 담보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을 보려면은 왜 지금 현재 계약형 방식은 수익률이 이렇게 높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한 걸 봐야 되는데 아까 그 유성재 과장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금융지식이 잘 없고 하는 부분도 있을 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인식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퇴직금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근데 마지막 근로자 일평생 일하면서 마지막 잡는 목돈 이전 생각이 크다 보니까 내가 내 돈을 IRP에 돈을 집어넣어서는 뭐 TDF부터 해가지고 BF를 해가지고 다 집어넣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런 부분인데 퇴직금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래도 이거는 안전해야지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 7월인가 그때 아무튼 금감원 쪽에서 그 퇴직금 사업자분들 DB였는데 지금 아무튼 투자하는 전략 한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금융지식이 없습니까? 전문가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도 다 안정적으로 부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줘야 될 돈이니까 그래요. 자기 근로자들한테. 그 다음에 거기 금융노조 다 있지 않습니까? 노조분들 생각해 보면 거기서 DB에서 수익률 난다고 회사가 부담이 줄어들지 내 퇴직금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도 분리스크 짓다 그러면 과연 그게 수용이 가능할까요? 퇴직금이라는 인식이 가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 운영을 선택을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어야지 기금형에 있어도 수익률 개선이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직하면서 그거를 이제 생활자금으로 써야 되는 그런 현실적으로 현재 소득이 미래 소득보다 더 중요하신 분들이 있는 건 이제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튼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수탁의 책임에 대해서 이런 좋은 얘기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말이 길었습니다. 예. 지금 너무 오래 또 앉아 계시니까 뭐 질의해볼 때 요것도 무시 같으니까 하실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저기 이메일이나 기타 등등에 구신하신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질의하시고요. 담당자분께서는 수시 답변해 주십시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